엄마가 너무 못 지켜줘서 미안해. 좋아하던 커피와 샌드위치를 고작 24살 된 아들의 묘지 앞에 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뭐. 그 고통 가운데 잠깐이나 정신이 있을 때 엄마를 찾지 않았을까. 살아있었다면 25살이 됐을 아들은 지난해 12월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속 한 번 썩힌 적 없던 아들이 한 처음이자 마지막 불효였습니다. 축사를 운영하는 부모님을 도우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기훈 씨. 그날 그 일이 없었다면 아들은 지금도 곁에 있을 겁니다. 네,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숨을 안 쉬어서 병원에 왔다. 그래서 그런 순간 몸이 딱 얼어가지고 그러면 죽었냐고 그랬더니 사망이라고 그런다. 지난달 11일 축사일을 마치고 친구 생일 파티에 갔던 아들은 다음 날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기훈 씨를 병원에 데려간 친구는 기훈 씨에게 작은 사고가 생겼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물었죠. 친구들끼리 술 한잔 먹다가 등이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그러더라고. 술자리에서 작은 말다툼이 있었고 시비 끝에 기훈 씨가 계단에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힌 것 같다는 겁니다. 크게 다친 줄 몰랐는데 다음 날 갑자기 기훈 씨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못 들어가게 하는데 들어가서 인공호흡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얼굴도 때려가지고 일어나라고 계속 했죠. 근데 아들은 장례식장에서 이제 얘기가 여기저기 막 들리는데 동생이 그날 죽었을 때 애들 사이에서 얼굴 사진이 떠돈다. 하나는 밖에 잔디 같은 데 위에 누워져 있는 얼굴인데 코 주변이랑 얼굴 아래쪽이 다 피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진을 봤는데 그건 방에서 찍은 거예요. 밝은 데서 피를 닦고 나서 찍었더라고요. 그거 보자마자 기훈 씨의 친구들 사이에 사망 전날 찍힌 기훈 씨의 사진이 돌고 있었습니다. 피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전화 오는 애들마다 얘기가 들리는 게 야 근데 그 가해자가 걔 골프채로 쳤다는데? 이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사망 전날 골프채로 기훈 씨를 구타했다는 남자. 기훈 씨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설명했던 10년지기 절친 이 씨였습니다. 그는 지난달 15일 특수폭행 및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친구 왜 때리셨어요? 네? 사망하실 줄 아셨어요? 예? 친구를 때려서 사망하게 하고도 단순 사고라고 거짓말을 했던 남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곁에 있던 친구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찍은 게 아니고 그 2명 중에 한 명이 찍은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가해자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방관자 이렇게 3명한테 보냈대요. 그들은 현장에 없는 또 다른 친구에게 사진을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애들이 정신이 있으면 병원에 데려갈 생각이라도 했어야 되지 않냐고. 그리고 그거를 사진을 찍고 굳이 다른 애한테 보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들을 때려 죽인 혐의로 구속돼 있는 아들의 친구를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면회 거부. 솔직히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얼굴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최소한 안을 그리지 못하네. 제가 오빠 동생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날 어떤 분들이 지난달 11일 오후 9시 기훈 씨와 가해자 이 씨 그리고 친구 2명이 단골 술집을 찾았습니다. 겉으론 평범해 보이는 술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이 그 3명이 억지로 술을 먹이는 것 같았어요. 너무 먹이지 말고 너희들 먹으라고 제가 일부러 얘네한테 술을 막 따라줬거든요. 보다 못한 단골집 직원이 나서 술을 그만 강요하라고 일행을 말리는 모습이 CCTV에도 담겨 있습니다. 일행이 2차로 찾은 술집 사장님도 비슷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하루 이틀 보는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술을 많이 먹여야 돼. 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만취되는 일이 10번 먹으면 8, 9번은 거의 만취라고 보면 되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좀 놀이개로 많이들 쓴 거죠. 많이 괴롭혔어요. 매번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한 아들을 괴롭혔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 돌이켜보면 주량도 약하지 않은 아들은 요 근래 만취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친구들의 괴롭힘 때문이었다니. 근처에 있던 지인이 기훈 씨 일행을 목격했습니다. 도로변 길 좋지 않은 데 있잖아요. 저쪽에 이제 누워있었어요. 누워있더니 술이 채서 그런 거 같아갖고.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한 기훈 씨를 길가에 눕혀두고 담배를 피고 있었다는 친구들. 그런데 내가 때리는 걸 때리더니 원래 이 친구들의 장난도 지켰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뭐 장난이구나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신문만 하다가 이제 갑자기 때렸는데. 장난처럼 골프채를 휘두르던 이 씨가 기훈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망치는 기훈 씨를 골프채를 든 채 쫓아오는 이 씨의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때 당시는 머리에 피가 그때는 근데 왜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거를 친구들 반응이 어땠어요? 그냥 다른 친구들은 저 입구 앞에 서 있었고. 그런데 마치 싸움 구경이라도 하는 듯 두 사람을 따라오는 일행의 손엔 카메라가 들려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폭행 직후 피범벅이 된 기훈 씨의 모습부터 이후 자리를 옮긴 뒤에도 퉁퉁 부은 얼굴로 정신을 잃고 있는 모습까지. 대체 이유가 뭘까? 나는 이 가해자애가 친한 애인 줄 알고 평상시에 용돈도 주고 가게 정육점 하는 데 오면 고기도 주고 오히려 있잖아 그 반대로 생각했는데 겉으로 보면 친구로 보이지만 기훈 씨는 그들에게 꽤 오랫동안 장난을 가장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이 보러 오라 해가지고 술도 사고 뭐 다 얘기한다고 해서 와가지고 동영상 보고 막 비아냥거리고 막 얼굴 툭툭 치고 자기들끼리 막 옷을 벗기고 친구들이 그 막 내던졌죠. 막 서로 막 돌린다 해야 되나? 그래서 던져서 옷 뺏어가게.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도 사진을 찍으려는 이 씨와 이를 피하는 기훈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술자리마다 친구들은 바뀌었지만 이런 식의 괴롭힘은 1년 가까이 지속됐습니다. 웃으면서 맞짱뜨기하면서 제가 싸대기 때리고 막 미는 모습도 많이 봤고요. 다리 걸고 막 맞짱뜨기 막 이런 식으로 하던 거 맞아요. 10번 안에서 20번은 봤던 것 같아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이 씨가 폭행을 행사한 일도 여러 번이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연애 끊어서 주변에서 화해해라. 왜 그러냐 친구끼리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집도 찾아오고 차단해도 막 어떻게든 전화하고 저는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그날 술자리에 동석했던 친구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 때문에 힘들어. 나도 힘들어. 저희는 선생님 지금 경찰서 갔어. 가셨다고요? 우리 저희 가족이 아주 무리놓고 속상해서 아파 죽겠는데 여기서 무슨 가족을 해? 내 가족을 지키라고 하는 거야. 저기 근데 그쪽은 가장이 파탄났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가족을 잃었어요. 저희는 가족을 잃었다고요. 저희는 오빠를 떠나보냈어요. 행복하게 지내다가 오빠를 떠나보냈다고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사건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며 기훈 씨의 가족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 당시에 아드님이 왜 신고를 안 하셨대요? 그 사진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러세요. 다 괴로워요 지금요. 유가족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럼 설명해 주셔야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날 무슨 일이 맞아요. 우리 아들 지금 숨 쉬고 있어요. 바람 속에. 우리 아들 지금 굴뚝하고 있어요. 내 새끼가. 결국 이들이 부른 경찰이 출동하며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왜 그때 신고 안 했는지 지금 방관한 입장으로 그렇게 조사받는다 힘든다 이러고 한 정말 뭐 핑계도 안 되고 변명도 안 되고
다시 찾은 기훈 씨의 집 거실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남자들. 사건 당일엔 함께 있지 않았지만 이 씨 일행과 종종 어울리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조롱의 의뢰를 유포를 받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정말 그건 너무 억울해가지고 정말 그건 아니고 4시 반경에 전화가 왔고 때렸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때렸냐, 혹시 얼굴 보여줄 수 있냐. 그래서 그때 얼굴 사진을 받고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엽기 사진 찍고 페이스북에는 왜 올리신 거예요? 그때는 진짜 정말 아무 불편 생각 없이 그냥 장난이고 그냥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괴롭힘 그렇게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 본 거는 올해 그 여름이에요. 동학이랑 가요에서 맞게 하자고 노래를 제안했을 때 뒤에서 보고만 있으니까 너가 맞을래 이래서 그냥 신형만 이렇게 해서 그냥 세게 안 때리고 이렇게 뗀 적이 있어요. 때론 가해자 이 씨가 부추겨 자신들도 기훈 씨를 때린 적이 있다는 친구들. 하지만 장난이라는 이름의 폭행 피해자는 늘 기훈 씨였습니다. 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제재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많았어가지고 좀 무서운 게 좀 있었어요. 저한테 피해주고 그럴까봐 저는 적이 못했고 저도 그냥 속적였던 것 같아요. 너네들이 그 죄는 세상의 법에는 뭐 이렇게 세지는 않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해. 그러면은 간단해. 우리도 괴롭지 않고. 1년이나 계속됐던, 그래서 끝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위험한 장난을 왜 아무도 막아주지 않은 걸까? 사진 찍어줬을 때도 살아있을 때라 그러잖아. 그게 너무 더 아쉽죠. 그렇게 애가 고통당하는데 어떻게 병원을 안 데리고 가고 그걸 그냥 사진 찍어서 또 다른 애한테 보낼 여유가 있었으면 누구한테라도 야 이거 좀 신고해줘라 이렇게 해줘도 되잖아. 안 만났으면 좋았는데 왜 만나가지고 그날 이런 큰 그렇게 거듭된 괴롭힘을 당하고도 이 위험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아들은 대체 왜 끊지 못한 걸까? 교묘하게 상대방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놀이했을 뿐이라고 보여질 법하게 꾸며내었긴 하지만 그건 사실은 괴롭힘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괴롭힘인 게 맞아요. 행위자가 그렇게 계속 합리화를 하고 이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이 피해자가 그게 너무 즐겁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힘들었지만 이걸 정색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참아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강도 높은 폭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게 기억이 뚜렷하게 났으면 덜했을 텐데 맞을 때는 전혀 기억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깨고 나서 어렴풋이 뭔가 나를 때렸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만으로는 그들과 어울려서 노는 것 자체를 중단하게 할 정도의 임팩트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쓰러진 기훈 씨를 곁에 두고 3명의 친구들은 날이 밝도록 또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10년지기 친구들 곁에서 서서히 죽어가던 기훈 씨. 매를 맞은 통증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어쩌면 오랜 친구들의 비정한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일이었을 겁니다.